안녕하세요, 백두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판의 모양을 잡아 선긋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판에 사용된 목재는 인도산 흑단을 사용하였고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통되어지는데요. 원산지에 따라 큰 특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악기용 목재로 사용되는 많은 목재와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종에 처해져 있는 목재입니다. 흑단은 로즈우드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휘거나 뒤틀리면 안 되는 지판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너무 단단하다 보니 가공하기 매우 까다롭고 다른 목재에 비해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접착성 또한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지판의 상단을 정확하게 수직을 잡아주고 반듯하게 잘라주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프렛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되어서 정확하게 잘라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계산법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 마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10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자 게이지로 측정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측정을 한 후 조각칼을 이용해 선을 그어주는데요. 이때 최대한 오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체크해 놓은 선의 상단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일정한 규칙을 잡아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톱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자를 수 있게 제작된 틀에 지판을 넣고 자르는 모습입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쿨렐레를 완성하고 제일 먼저 테이블을 다시 제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렛 와이어가 들어갈 홈을 모두 잘라줍니다. 플랫을 받기 전에 지판을 마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양쪽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망치로 때려서 검지와 중지가 플랫 작업만 하면 피멍이 들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안 때리고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플랫 와이어 양쪽 끝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대각선으로 줄을 이용하여 갈아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갈고 나면 사포를 이용해서 가볍게 샌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손가락이 직접 닿는 부분이어서 걸리는 게 없게 해줘야 되는데요. 최근에 비법을 알아내서 이제 조금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 사포질이 끝나고 죽음의 동맥 테스트를 합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제 지판 측면에 포지션 마크를 넣어줄 텐데요. 처음 만들었던 1호의 포지션 마크를 실수로 4번 플랫과 6번 플랫에 그려서 애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며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최신형 무선 드릴로 구멍을 뚫어 줍니다. 프렛 와이어를 박을 때 사용했던 무반동 망치로 자개로 된 원형 포지션 마크를 박아줍니다. 포지션 마크까지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판 아래쪽 부분을 줄톱과 줄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어주고 사포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브릿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동 공구와 보조 장비를 연결하여 일정 깊이까지 홈을 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릿지는 현에서 하연줄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을 상판에 직접 전달하는 부분이어서 브릿지의 성질에 따라 악기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목재는 인도산 흑단을 사용하였고요. 흑단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얀 줄을 타고 넘어오는 진동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상판에 직접 전달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흑단이나 로즈우드처럼 단단한 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브릿지의 모양을 만든 후 하얀 줄과 끼어질 아래쪽 부분에 홈을 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브릿지를 제작할 때 이 부분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이 하얀 줄을 타고 거의 꺾이지 못해서 잘 잡아주질 못했습니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원형줄로 홈을 파주었더니 안정감 있게 하얀 줄을 잡아주게 되면서부터 이 방법으로 브릿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에 현이 묶일 구멍의 자리를 체크해주고 최신형 충전식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단으로 만든 브릿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넥과 바디를 접합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넥과 바디를 연결하고 난 후 연결부에 사포질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연결 부분만 먼저 사포질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굵은 사포부터 가는 사포 순으로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천방까지 사포질을 해줍니다. 사포질이 마무리가 된 후 넥과 바디를 수직 수평으로 정확하게 잡아준 후 접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넥을 앞쪽으로 미세하게 숙여 붙여서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진 않았지만 조금 선명한 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으로 접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넥과 바디의 각도와 수평을 잡아준 상태여서 위치만 잘 잡아주고 붙여준 후 클램프로 고정해 줍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아 붙여주고 클램프로 고정한 후 이미 만들어 놓은 넥과 바디의 홈에 비스켓 모양의 목재를 넣어서 비스켓 조인트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과 바디의 접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루를 건조해주고 클램프를 제거해 주는데요. 우크렐레 모양에 흠이 생기지 않게 작업대에 스펀지를 깔아 주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상판은 이미 두께가 거의 완전하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굵은 사포부터 천방 사포까지 사포질을 열심히 해줍니다. 사포질이 마무리가 되면 브릿지의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브릿지는 모든 부분에 도장을 마친 후 나중에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 커버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하기 위한 커버링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